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대 증시가 1%대 상승으로 무난하게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도 2,000개 가까이가 됐었던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끌어줬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우원전선과 LS일렉트릭, 대한전선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피롭틱스와 YC캠, 캠트로닉스, YC와 FST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특징주가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줬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화려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종목들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는 시장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반등을 하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모두 내놓은 채 1%대 하락하며 17만 5,9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투톱은 쉬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 이슈로 3거래일째 급등한 반도체 장비 업체 인 YC 같은 경우에도 0.99% 하락하면서 어제는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올 하반기에 시양산을 목표로 R&D를 진행 중인 EUV 펠리클을 삼성향으로 양산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반도체 장비 또 다른 업체죠. FST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EUV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이슈를 안고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었는데요. 사실상 FST 종가는 3%에 머물렀지만 장중에 17%대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EUV의 핵심 부품사인 자이스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어제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이스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EUV 노광 장비와 관련한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에 대량으로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슈퍼을로 불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재용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기술 협약을 통해 반도체의 성능 개선 그리고 수율 향상을 달성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EUV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YC캠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특징주로 살펴볼 텐데 YC캠 역시 어제는 EUV 장비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더해지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장부터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9.88% 상승은 3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YC캠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노광 장비용 린스 제품의 글로벌 고객사 양산라인의 평가가 시작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EUV PR용 린스 시장에서는 독일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YC캠이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AIMS EUV를 자이스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소식을 전해온 만큼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어제의 연관성을 안고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는 전선 관련된 종목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은 12%대 강세, LS일렉트릭도 5%대 강세,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2.9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시세를 화려하게 보여줬습니다. AI 산업의 급성장과 불일 가격의 상승 속에서 어제도 52주 신고가 종목이 속출한 섹터인데요.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LS 에코에너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히토류의 사업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히토류 모멘텀도 더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 7가지 종목이 무려 신고가가 속출한 만큼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2.9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실적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63%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2010년 이후 54분기 만에 최고의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롭틱스도 18%대 급등, YC캠은 상한가,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10.98% 상승하면서 28,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시장을 들썩이게 했었던 테마였습니다. 금요일장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특히나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와의 공급망 구축에 합류했다라고 전해지면서 캠트로닉스가 금요일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어제 장 초반에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시세를 내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YC캠과 피롭틱스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확실히 유리기판 테마 내에서의 대장주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이 이렇게 유리기판 테마에 뛰어들기 시작하자 피롭틱스의 TGV 공정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롭틱스는 18%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YC캠 같은 경우에는 EUV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더해지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부터 살펴보신다면 더존 비즈온, 그리고 스카이문 스택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와 라이콤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모든 종목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장 초반에 해당 종목들의 시세의 연속성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라닉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CCS와 세트랙 I, 마이크로 투나노, 덕성 우선주, 그리고 모비데이즈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나머지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더존 비즈온 10%대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6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신한투자증권의 특수 목적법인인 신한밸류업이 더존 비즈온의 2대 주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존 비즈온은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에 도전한다고 밝힌 만큼 신한밸류업과의 협력 강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75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중에서 CCS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S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장중 김모 씨 외에 3명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과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 소식을 제기했다고 공시를 한 바 있는데요. 해당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와 함께 또 장마감 이후에는 기업 설명의 일정이 변경되었다라는 공시가 전해지면서 매도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4%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가 지속되었다라는 소식에 4%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투나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3%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해당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결국에 테슬라라는 키워드가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어제 중국 최대 IT 기업인 바이두와 테슬라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강세로 마감을 한 건데요. 중국 당국은 어제 테슬라를 포함한 비아디, 리오토, 로터스, 호존 등 6개사에 대해서 데이터 안전 검사 적합 판정을 내려줬다고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테슬라가 바이두와 지도 제작 파트너십 그리고 중국 공공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본장에 이어서 강하게 부각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해당 키워드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화려하게 내줄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결 캐스터 바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다음으로 뉴욕 증시 특징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FOMC를 관망하려는 심리는 짙어졌지만 결국에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다우 산업지수 0.3% 상승했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0.3% 오름세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애플과 테슬라, 간밤에는 이를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 그 가운데 하나인 테슬라 살펴보시죠. 네, 어제장 테슬라 15%나 급등하면서 주가가 $200 선에 가깝게 $194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란 이름의 주행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 중국 현지 시각으로 2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예고에 없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매체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게 됐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서의 공공기관이나 공항, 고속도로 등에서 내려진 운행 정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로 전해졌던 사실은 이 테슬라가 중국의 포털업체 바이두와 함께 지도 제작과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바이두 측이 자사의 중국 공공도로 지도 제작과 관련된 라이선스에 테슬라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에서는 모든 지능형 운전 시스템이 공공도로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도에 대한 제조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요. 외국 기업들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중국 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바이두는 12개 정도의 승인을 받은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웨드부시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방중을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4년 전에 FSD 완전 자율주행이 출시가 됐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규제에 막힌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시간회에서도 보셨겠지만 관련 종목으로는 자율주행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최근에 투심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함께 기록했었고요. 역시나 테슬라와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종목들 어제장에서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발생한 만큼 오늘장에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강했던 뉴욕 증시 사이에서도 미국의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0.7% 하락했고요. 웰스파고나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까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1% 안쪽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고금리의 대출이 끊기면서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예금이자 비용이 대출 이자 수익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긴축에 의한 고금리 단기화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수요가 정체되고 이 대출 이자 수익이 예금 이자 비용에 역전당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연준이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해올 동안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웰스파고는 올해 1분기 예금이자로 지급한 비용이 지난해 4분기보다 무려 5억 9,400만 달러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대출과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100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도 비슷한데요. 1분기에 거둬들였던 대출 이자보다 지출하게 된 예금 이자가 3억 5천만 달러씩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이 거둬들이게 되는 이자 수익이 사실상 정체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금리 기조의 예금 계좌들이 많이 늘게 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들이 늘어났고 고금리 때문에 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줄게 되면서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련된 미국 은행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는 금융주들 상황들이 어떨지 고금리 기조 속 역시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최근에 국내 금융주들은 오히려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는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에서 홍콩 H지수 ELS 배상액을 제외했을 때는 나름 선방한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평가를 함께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 휴장인데 그 이후에 발표될 5월 2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이 개별적인 이슈를 함께 또 안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으로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그동안은 상승세를 펼치다가 최근 요 며칠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는데요. 간밤에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메러선 디지털홀딩스 7% 급락했고요. 라이언 플랫폼스, 클린스파크, 코인베이스 글로벌까지 일제히 강한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억 원을 상회하던 비트코인 가격 이제는 9천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나 반감기 같은 호재성 뉴스들이 가격을 끌어올렸었는데 이제는 호재가 소멸됐고요. 이와 더불어 마운트 곡스 상환이나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이 뚜렷하게 가격에 대한 상방 요인을 줄 만한 이 요인들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마운트 콕스로부터 대규모 비트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비트코인의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2014년 해킹으로 파산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 콕스가 채권자에게 가상자산 반환 날짜와 규모에 대해서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반환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업계 알려진 총 예상 상환 물량만 비트코인 14만 2천 개, 12조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입니다. 상환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10년 전 파산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가 넘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울프리서치에서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싣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보다 밀려날 확률이 높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연동됐고 관련 종목들이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T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이 가상자산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데요. 간밤에는 혼조세를 기록하는 흐름들이었지만 어제와 다르게 오늘장에서는 또 뉴욕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무너졌던 만큼 투심의 영향을 받게 될지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같이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